현재 첼시의 구멍이라고 불리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한때 포디움에 들어가면서 첼시의 뇌라고 불렸던 사나이, 오늘은 조르지뉴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르지뉴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감독들이 선수를 알아도 우리보다 많이 할 텐데 왜 감독들마다 조르지뉴를 쓰겠느냐? 조르지뉴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게 조르지뉴를 감쌌던 옹호 이야기인데요. 그게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오늘은 왜 이게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용되던 이유는 확실합니다. 조르지뉴는 사리, 램파드, 투엘까지 첼시의 후방 빌드업의 중추였습니다. 당장 사리는 캉테를 박투박으로 올리고 당시에는 후방 빌드업을 홀딩에게 맡기는 게 유행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르지뉴에게 맡깁니다. 요 시기가 발밑이 좋은 센터백, 골키퍼까지 중용받기 시작하던 시절이라서 조르지뉴의 홀딩 배치는 크게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덕분에 사리 초반에는 사리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후방 빌드업을 잘 맡아줬고 아자르 윌리안 같은 크랙들이 전진 배치되다 보니 압박 역시도 조르지뉴에게만 행해질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파트너로 나오는 코바치치, 바클리, 캉테, 치크 등은 탈압박과 중원 장악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조르지뉴는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도 문제였던 것은 첼시보다 스쿼드가 좋던가 아니면 피지컬적으로 강력한 팀을 만나면 어김없이 조르지뉴는 압박에 허덕였고 그 경기에 구멍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타파했던 게 투엘 감독입니다. 투엘 감독은 오자마자 3백을 접목시키고 뉘디거를 중원까지 전진시키고 공격은 윙백들이 가담하게 하면서 조르지뉴는 반대 전환과 후방 빌드업에 길을 만드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덕분에 상대의 압박은 뉘디거나 측면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었고 캉테의 전진성과 마운터의 메잘라까지 이어지면서 중원이 좀 강력해지고 조르지뉴는 그 덕에 포디움까지 가는 등 한창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르지뉴의 활약이 이어질 수 없었던 건 뉘디거의 이탈과 캉테의 부상과 상대의 파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대는 조르지뉴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짝으로 나왔던 캉테와 코바치치를 압박했습니다. 투미들이다 보니까 조르지뉴를 막는 것보다 캉테, 코바치치를 막아버리면 조르지뉴는 패스길이 막히고 혼자서 뚫어낼 능력이 없다 보니까 백패스와 횡패스를 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는 굳이 그 선수까지 압박하지 않아도 빌드업이 안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르지뉴의 짝을 괴롭히는 전략으로 나옵니다. 당장 직전 경기 브랜드포드전만 봐도 조르지뉴는 많은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 조르지뉴는 주로 백패스와 횡패스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용된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그 한계도 조금씩 보였거든요. 그 한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조르지뉴가 나오고 투미드를 쓸 것이라면 캉테는 필수적입니다. 현재 첼시가 조르지뉴만 나왔다 하면 경기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캉테가 없어서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캉테는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박투박이지만 수비적인 롤을 잘 수행해주는 그런 자원입니다. 그럼 조르지뉴는 수비적인 부담감을 내려놓고 더 많은 선택지를 갖고 빌드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첼시는 좀 더 유기적인 빌드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코바치치가 전진을 하고 뉘디거 같이 전진성 있는 센터백이 필요한데 현재 첼시에는 그런 자원들이 없습니다. 코바치치는 분명 전진성이 있지만 공격적으로도 뛰어난 게 아니고 수비적으로도 별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면 마운트와 치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포터는 직전 경기에 같이 압박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갤러거를 투입하고 압박을 잘하는 하베르츠와 브로야를 넣은 것이 그것인데 하필 그 경기에 하베르츠가 부진하고 갤러거도 질병 이슈로 아웃되다 보니까 그 전략은 무산됐습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조르지뉴의 첫 번째 문제는 11명이 나왔을 때 조르지뉴 한 명으로 몇몇 자원들이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술적인 희생을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가 공략하기가 편해지고 경기가 꼬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조르지뉴 폼조차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르지뉴는 지능이 매우 높아서 피지컬적인 한계를 극복해오던 선수입니다. 가령 첼시에 2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 두 선수가 압박을 받으면 그 압박을 피해서 패스기를 만들어준다든지 수비 시에 커팅 능력이 부족하면 아예 몸을 집어넣어서 상대의 반칙을 끌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끊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패스를 받고자 하는 움직임도 많이 줄었고 수비 시에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포터는 최근에 이런 불안감으로 직전 경기에 조르지뉴를 높게 썼는데
그것도 영 좋지 못했습니다. 조르지뉴는 일단 활동량이 좋은 선수입니다. 유로 때나 포디움을 받을 때도 그렇지만 첼시와 이탈리아에서 3위권 안에 들 정도로 활동량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러나 활동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르지뉴는 참 영양가 없게 뛰고 있습니다. 당장 활동량 좋은 선수들을 일단 빨리 배치하고 있는 포터 체제에서도 들어오자마자 조르지뉴가 배제됐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포터는 투엘과 다르게 후방 빌드업을 케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주로 실바나 쿨리발리가 공을 잡으면 케파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길이 많은데 투엘 감독은 맨디를 선호하기 때문에 조르지뉴를 썼다면 포터는 케파를 쓰기 때문에 조르지뉴를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조르지뉴는 주급을 올려줬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굉장히 많은 선수인데 주급까지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거기다 경기력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첼시 팬들이 조금씩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조르지뉴는 좋은 점도 있고 싫은 점도 많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에서 계속 좋은 역할을 맡아줬던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조르지뉴가 현재 폼을 그대로 유지하고 포터 역시도 조르지뉴를 크게 쓸 생각이 없다면 나이도 많은 선수에게 주급까지 올려주면서 데리고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르지뉴는 주급 삭감을 하던지 주급 동결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단기간에 재계약만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플랜이라고 생각해서요. 첼시 팬들은 조르지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르지뉴를 전술적으로 싫어하는 것이라는 그런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